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아줌마의 딸과 결혼한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냐?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울려 퍼진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최미란, 하늘맛 레스토랑 사장의 부인.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시장 아줌마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새벽 3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중부시장 채소 도매상가에는 벌써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 좋은 채소를 골라낼 수 있거든. 목소리의 주인은 박선화. 올해 55살입니다. 거친 손으로 배추를 하나하나 골라내는 그녀의 모습은 20년째 변함없었지요. 여러분, 혹시 새벽 시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남들보다 3시간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선화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2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시장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엄마, 오늘 늦게 들어가도 될까? 휴대폰 너머로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28살이 된 딸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야근이야? 아니에요. 오늘 상연이 오빠가 부모님께 인사드린다고 하거든요. 선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이 사귀고 있다는 그 남자, 어떤 집안인지는 대충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늘맛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한다고 했죠. 그래, 잘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선화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 지은이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어느 어머니라도 한 번쯤은 해보시겠죠? 선화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지은이가 겨우 8살 때였죠. 그 후로 혼자서 딸을 키워왔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11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며 말이에요. 선화 언니, 요즘 딸 결혼 준비한다며? 옆가게 미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냥 만나보는 거지 뭐. 아이고, 그래도 좋겠다. 우리 지은이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좋은 데 시집 보내면 언니도 편해지는 거 아니야? 선화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해지긴 뭐가 편해져. 걱정만 더 늘어나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편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오전 8시 선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선화님이시죠? 저는 하늘만 레스토랑 김상현 대표의 부인 최미란이라고 합니다. 선화의 몸이 살짝 굳었어요. 사위될 사람의 어머니였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이들 일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럼 몇 시쯤 어디서요? 3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선화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상인들은 여전히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선화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까? 좋은 이야기일 리는 없겠지. 오후 1시
선화는 서둘러 장사를 마무리했어요.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지은이 대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색했어요.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까?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선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그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지은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오늘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선화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는 선화가 평소에 가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커피 메뉴판을 보며 선화는 살짝 위축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시켜야 하지? 바로 그때 모서리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최미란이었습니다. 선화 씨죠? 여기 앉으세요. 미란은 명품 핸드백을 옆자리에 두고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손톱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세트로 맞춰 입었죠. 선화는 자신의 거친 손을 무의식적으로 숨기며 앉았습니다. 커피 뭘로 드실래요? 여기 시그니처 블렌드가 괜찮더라고요. 아, 네. 그냥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가자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선화 씨, 우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새벽부터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상현이 아빠 일을 도우면서 집안일만 하는데도 피곤한데. 선화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뭔가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커피가 나오자 미란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불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상현이와 지은 양 일 때문에요. 선화의 몸이 살짝 경직되었어요. 아이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선화 씨 댁과 저희 집이 너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상현이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저희 레스토랑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화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말들이었거든요. 물론 지은 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예쁘죠. 하지만 미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치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문과 가문이 합쳐지는 거니까. 가문이라. 선화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사회적인 체면 문제예요. 상현이 아빠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는 정치인들, 재벌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미란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었어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뜻인가요? 선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직한 일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란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본심은 다 드러났죠. 그때 선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의 시간 변경되었습니다. 6시로 연기되었어요. 선화는 재빨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행히 미라는 보지 못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미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상현이의 유학을 보낼 생각이에요. 미국으로요. 2년 정도 MBA 과정을 밟게 하려고 해요. 선아는 미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아직 젊으니까 다른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을 테고. 지은이 마음은 생각해 보셨나요? 선아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속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오히려 지은 양을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미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양도 본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선화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오랫동안 숨어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제 딸 수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아, 그게 아니라 미란 씨,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선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네? 채소 장사하신다고? 그게 다인 줄 아세요? 미란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선화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잠시만요. 선화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전무.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본사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화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란 씨,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언젠가 후회하실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선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했어요. 미라는 멍하니 선화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과연 선화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두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카페를 나선 선화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들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지하철 안에서 선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상현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은이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아마 좋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는 걸 직감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지은아, 앉아봐. 선아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상현이네 가족이 너를 반대하는 것 같구나.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때문이죠. 제가 시장에서 채소 파는 아줌마 딸이라서.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선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선화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엄마?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배달이었습니다. 박선화님, 택배요. 네, 잠시만요. 선화가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는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살짝 놀랐어요. 신선마트 김 사장. 이건 일반 택배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을 거였죠. 지은아, 엄마 잠깐 방에 들어갈게. 선화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택배를 뜯어봤어요. 안에는 각종 계약서와 보고서들이 들어있었죠. 신선마트 인수계약서 최종안 2024년
4분기 매출 보고서, 하늘맛, 레스토랑 거래처 현황.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선화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하늘맛 레스토랑, 김상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란의 남편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주요 식자재 공급업체 목록에는 신선마트가 1위로 적혀 있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선화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님, 저예요. 네, 서류 잘 받았습니다. 하늘맛 레스토랑 말씀이시죠? 네, 확인했어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그쪽에서 이번에 식자재 공급업체 교체를 검토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다려봅시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로 하실 건가요? 선화는 잠시 침묵했어요. 곧 끝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화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를 꺼내들었죠. 신선유통 대표이사 박선화. 이건 그녀의 진짜 신분을 보여주는 서류였어요. 신선유통 중부지역 최대의 채소 유통업체.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회사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회사 대표가 매일 새벽 시장에 나와서 직접 채소를 고르고 손수 장사를 한다는 것을.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응, 괜찮다. 선화는 서류들을 서둘러 서랍에 넣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상현이 쪽에서 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글쎄요, 속상하겠지만 그냥 포기해야죠, 뭐. 현실이 그런걸요. 지은이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포기? 왜?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상현이네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저희는 지은아, 선화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누구보다도 당당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뭔지 정말 아니? 선화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번뜨셨어요. 지은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선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중요한 전화였습니다. 과연 선화는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란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화를 받은 선화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네, 김 전무님.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와는 뭔가 다른 목소리였거든요. 내일 아침 9시에 본사 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안건이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 누구예요? 무슨 회사 본사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시장 상인의 모임이야. 별거 아니야. 선화는 얼버무렸어요. 아직 딸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선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장에 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거든요. 오늘이 진짜 시작인가? 그녀는 옷장에서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꺼냈어요. 검은색 투피스였죠. 몇 년 전 딸의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평소에 편한 옷차림이 아닌 정장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오전 8시 30분.
선아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빌딩 앞에 서 있었어요. 신선유통 본사 건물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로비에서 김 전무가 인사했어요. 50대 초반의 근무복이 단정한 남성이었죠. 김 전무님, 오늘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사장님. 하늘맛 레스토랑건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 전무가 설명했어요. 어제 하늘맛 레스토랑 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식자재 공급 조건을 재협상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선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재협상이요? 네. 가격을 더 낮춰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전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뭔가요? 상대방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가 간절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선화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란 씨 때문이군. 회의실에 도착하자 임원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케팅 부장, 영업이사, 그리고 재무 담당자까지. 사장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부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하늘맛 레스토랑은 현재 저희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거래처입니다. 월 평균 6억 원 규모죠.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가격을 20%더 낮춰달라고 하면서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찾겠다고 하더군요. 영업이사가 덧붙였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화의 대답을 기다렸. 선화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돈을 위해 굽히실 건가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실 건가요? 김 전무님, 하늘만 레스토랑 말고 다른 거래처는 어떤가요?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늘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맛 레스토랑 없어도 문제 없어요. 그럼 답은 정해졌네요. 선화가 일어섰어요. 하늘맛 레스토랑과의 거래를 중단합니다. 네, 정말로요. 임원들이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유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상호 존중이 없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그때 선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큰일 났어요. 상현이가 갑자기 미국 유학 간다고 해요. 다음 주에요. 선화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갑자기? 어머니가 강요하신 것 같아요. 저랑 헤어지라고요. 전화 너머로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울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선화는 결심했어요. 지은아, 엄마를 믿어.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선화는 임원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여러분, 계획을 바꿉니다. 네, 하늘맛 레스토랑에 단순히 거래 중단 통보만 하지 마세요. 선화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어요. 다른 모든 협력업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신선유통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확히요. 김 전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선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네요. 과연 선화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미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까요? 그날 오후 하늘만 레스토랑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김상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부인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신선유통에서 갑자기 거래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어. 거래 중단이요?
왜요? 그것도 모르겠어. 단순히 거래 조건 재협상 요청한 것 뿐인데. 미란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혹시 어제 그 아줌마와 관련이 있나? 상현이 직원들을 불러 상황을 파악해봤지만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사장님, 신선 유통 말고 다른 업체는 어떤가요? 그게 문제가 있어. 주방장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선 유통이 공급하는 채소들이 품질이 워낙 좋아서 다른 곳에서는 같은 수준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식 장사에서 재료의 품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한편 그 시각 선아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상현이는 이미 항공편 예약까지 했대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불이 죽어 있었어요. 지은아, 진짜 그 남자를 좋아하니? 네, 정말 좋아해요. 처음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선화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화가 났거든요. 엄마, 제가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계속 이러면 상현이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은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선화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뭔지 정말로 알고 있니? 선화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선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전무였습니다. 잠시만, 지은아. 네, 김전무님. 사장님, 하늘맛 레스토랑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엔 사과하면서 기존 조건대로 거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선아는 예상했다는 듯 웃었어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답하셨나요? 일단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지시가 있을 때까지요. 좋아요.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회의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아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군. 지은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전화를 많이 받으시네요. 아, 별거 아니야. 시장 일로. 하지만 지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다시 선화에게 연락했어요. 선화 씨,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선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엔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어디가 편하세요? 중부시장 근처 카페는 어떤가요? 미란이 잠깐 망설였어요. 시장 근처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네, 좋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오후 3시 중부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미라는 명품 옷을 입고 왔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선화 씨,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신선유통 관련된 분 있으세요? 선아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대답했어요. 신선유통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죠? 실은 저희 레스토랑이 그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혹시 선아 씨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달라고. 그 순간 선아는 깨달았어요. 미란이 왜 자신을 다시 찾았는지를 말이에요.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선화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미란 씨,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에서 채소 파는 아줌마 말고 다른 모습 말이에요.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과연 선아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요? 아니면 계속 숨길까요? 그리고 미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될까요? 다른 모습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선아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던 명함이었죠. 이걸 한번 보세요. 미란이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신선유통 대표이사 박선아, 이게 뭐예요? 미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제가 신선유통 대표입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시장에서 채소 파시는 분이 20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어요. 직접 채소를 고르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장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고요? 네.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느끼려고요. 선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신선유통이 2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죠. 연매출 500억 원 규모까지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사람들이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란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럼 저희 레스토랑이 거래 중단된 건 맞아요. 제 짓이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미란 씨, 며칠 전에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선아가 차분히 물었어요. 제 딸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죠? 미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사람 딸이라고 소개하기 어렵다고도 하셨고요. 그건 미란 씨, 저희 회사가 하늘맛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채소들 품질이 어떤지 아세요? 선화의 질문에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최고급 유기농 채소들이에요. 저희가 직접 농장과 계약해서 기른 것들이죠. 그리고 그 채소들 덕분에 하늘맛 레스토랑이 건강한 요리로 유명해진 거 아닐까요? 미라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선화 씨,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미란 씨,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요. 선아가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상현 씨, 미국 유학 계획 취소하세요. 미란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 딸이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선화의 목소리에 화가 묻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은이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미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선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상현이가 유학안 간다고 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대요. 전화 너머로 지은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선아는 미란을 바라봤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맞나봐. 이제 달라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선아는 미란에게 말했어요. 미란 씨,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회사 대표라는 걸 아셨으니 이제 새로운 제안을 드릴게요.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새로운 제안이요? 하늘맛 레스토랑과 신선유통. 단순한 공급업체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어보면 어떨까요? 파트너십이요? 네. 저희가 새로 개발하는 프리미엄 채소들을 하늘맛 레스토랑에서 독점 사용하는 거예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방금까지 거래 중단으로 고민하던 것이 갑자기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선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우리 두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미란 씨,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 순간 미라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선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반전은 이제 시작될 거였거든요. 과연 선아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선아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은아, 오늘 상현이 어머니와 잘 이야기됐니? 네, 엄마. 정말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사과도 정중하게 하시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상현이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엄마가 대단한 분이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시면서요. 선화는 피식 웃었어요. 엄마가 뭐가 대단해?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 두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장소는 하늘맛 레스토랑이었죠. 선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딸의 미래시댁 사람들과의 첫 번째 정식 만남이었거든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긴장해. 아니야, 안 해. 하지만 선아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상현이와 그의 부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선아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란 씨,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선아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상현의 아버지 김상현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내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미란이 선아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선아 언니, 회사 일과 시장 일을 동시에 하시는 게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이란 게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시장에 나가셨어요? 직원들이 해도 될 텐데. 상현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장을 모르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느껴야 하거든요. 선아의 대답에 상현 부부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사무실에서만 일했는데. 바로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상현이 자리를 잠시 비웠어요. 그 사이 선아는 미란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미란 씨,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기분이 나빴어요. 죄송해요, 언니.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내 딸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선아의 말에 미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언니, 앞으로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지은이를 내 딸처럼 생각할게요. 그때 상현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현이 선아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저희 레스토랑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요?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현 부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다른 레스토랑들이 더 싼 가격에 비슷한 음식을 팔거든요. 선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상현 씨,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네, 저희 신선유통에서 새로 개발한 프리미엄 채소들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죠. 상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기획한 건강식단 메뉴도 제안해 드릴 수 있고요.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걸 왜 저희한테 해주시려고 하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선화의 대답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엄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요. 선아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상현도 지은이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미란이 선화에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다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이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과연 마지막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두 가족의 진짜 행복한 결말은 무엇일까요? 한 달 후 두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늘맛 레스토랑과 신선유통의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지은이와 상현이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선화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선화 사장님, 저는 중부일보 경제부 기자 이민호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회사를 키운 CEO라는 게 정말 특별해서요. 선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되는 걸 피해왔거든요. 기자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연매출 500억 원 기업을 이끌면서도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는 CEO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선화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인터뷰 당일 기자는 새벽 3시에 중부시장으로 왔어요. 정말로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시는군요. 네, 20년째 그래왔어요. 선아는 평소처럼 채소를 고르면서 말했어요. 어려울 때도 많았겠어요. 물론이죠. 특히 지은이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선아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은이가 겨우 8살이었어요. 앞이 깜깜했죠. 기자가 메모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지은이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요. 선화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채소 가게였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로 키우셨어요? 고객을 속이지 않았어요. 좋은 건 좋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선아는 싱싱한 배추 하나를 들어보였어요. 그리고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먹을 거라면, 내 가족이 먹을 거라면 이런 마음으로요. 기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철학이시네요.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때 미란이 나타났어요. 정말 뜻밖이었죠. 언니, 여기 계시는구나. 집에서 찾으러 갔더니 없으셨어요. 미란 씨? 이 시간에 왜? 언니가 매일 이렇게 일하신다니까 한번 보고 싶었어요. 미란은 선화의 손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거칠어진 그 손을 말이에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겠어요. 미란 씨, 이런 대단한 분을 무시했다니 정말 부끄러워요. 기자도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혹시 이분들은? 제 사위 될 사람의 어머니예요. 선화가 소개했어요. 미란이 기자에게 말했어요. 기자님,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편견 때문에 못 봤었는데요. 어떤 편견이었나요? 시장에서 채소 파시는 분이라고 해서 무시했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어요. 사업 능력도 인품도 모든 면에서요. 그 순간 선화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란 씨,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 분 관계가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었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힘들었어요. 선화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어떤 어머니든 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성공이 뭔지요. 기자가 선화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 뭔가요? 선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족이 행복한 거죠. 돈이 많다고, 회사가 크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기자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선화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따뜻한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그리고 두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중부일보에 선화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새벽 3시의 CEO, 20년 현장을 지킨 진짜 성공이었죠.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엄청났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회사 대표면서 매일 시장에 나가다니. 이런 분이 진짜 기업가죠. 요즘 사장들은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데 선화의 휴대폰에는 하루 종일 축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선화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 3시에 시장으로 나갔어요. 언니,
신문에 나왔다면서요. 대단해요. 옆가게 미자가 흥미진진하게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평소대로 하는 이야기인데 뭐. 선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죠.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그 따뜻한 기분 말이에요. 오후에 회사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저희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 전무가 말했어요. 20년 동안 사장님이 어떻게 회사를 키우셨는지 이제 다들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김 전무님. 그런데 하늘맛 레스토랑은 어때요?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신문 기사 덕분에 정직한 식재료를 쓰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해졌어요. 선화는 기뻤어요. 상현이네 가족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지은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은아, 회사까지 오다니. 무슨 일이야? 엄마 신문 기사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몰랐구나 싶었어. 지은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엄마라니. 지은아, 엄마는 그냥 너를 잘 키우고 싶었던 것뿐이야.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선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왔어요. 미란과 상현이었죠. 언니, 축하해요. 기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미란 씨, 이런 것까지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언니 덕분에 저희 레스토랑도 유명해졌어요. 당연히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상현도 깊이 인사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상현 씨,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순간 선화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선화를 바라봤죠. 저는 내년부터 회사 일을 김 전무님에게 맡기려고 해요. 네? 왜요? 김 전무가 놀랐어요. 이제 지은이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저도 손자 손녀 볼 나이가 됐잖아요. 선화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현장을 지켜봤으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이 성장할 기회를 줘야죠. 하지만 시장 일은 계속하실 거죠?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건 제 삶의 일부니까. 선화의 대답에 모두가 안도했어요. 다만 이제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죠.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행복한 시간이었어. 바로 그때 상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너와 결혼하고 싶어.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거든요. 상현아,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아, 네 엄마 같은 훌륭한 분의 딸과 결혼하는 게 내 꿈이야. 그래, 좋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죠. 선아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졌구나. 2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런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같았어요. 미란이 선아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를 만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미란 씨도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를 좋은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두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은이와 상현이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과연 이 따뜻한 가족 이야기는 어떤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6개월 후 지은이와 상현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이번엔 정말 다른 결혼식이었죠. 두 가족이 진심으로 축하하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선원은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온전히 딸의 결혼식에 집중하기로 했거든요. 엄마, 떨려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무 예뻐. 정말 행복해 보여. 선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딸의 결혼식만큼 어머니에게 감동적인 순간이 또 있을까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한 날은 없었을 거예요.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착하고 훌륭했어야. 바로 그때 미란이 들어왔어요. 언니, 지은이 정말 아름다워요. 미란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어요. 미란 씨,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군요. 네, 언니. 정말 기뻐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선아는 깜짝 놀랐어요.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거든요. 선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따님의 결혼을 통해 보여주신 가족의 화합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선화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예요.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두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가족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신부어머니 박선아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선화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울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우리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주자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선화가 미란을 바라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 씨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주세요. 하객들이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가족의 사랑만큼 든든한 건 없어요. 식이 끝나고 두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미란이 선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란 씨도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봐요. 그날 저녁, 선화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구나. 20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선아는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선아 언니, 신문에 또 나왔더라. 이제 유명 인사네. 옆 가게 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인데. 하지만 선화의 얼굴에는 만족스런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선화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엄마 할머니들 준비하세요. 지은이의 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선아는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나중에 보면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